성애꽃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성애꽃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과 예찬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새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새벽에 이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일찍부터 성실하게 해나가는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장소죠. 서민들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 시내버스는 또 서민들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과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에서 화자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느끼고 서민들을 예찬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창문에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찬란한 치장, 이게 뭐다? 성애꽃이라는 거예요. 겨울 되면 이렇게 창문에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얼음 무늬가 피잖아요. 그걸 성애꽃이라고 하죠. 엄동혹한일수록 계절적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성애꽃이 피는 계절은 겨울일 거니까요. 계절적 배경이 겨울. 심지어는 엄동혹한, 엄동설한이라고도 하죠. 아주 추운 혹독한 추위의 계절입니다. 자, 여기서 계절적 배경이 엄동혹한으로 설정된 것에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엄동혹한 속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서민들이 처한 그런 힘겨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배경을 겨울로서 표현해 준 걸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반영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1980년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언제입니까? 군사독재 정권기죠. 자, 그래서 이 엄동혹한은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삶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시대적으로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군사독재 정권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고도 상징성을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추운 겨울일수록 선명하게 피는 성애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철, 실업자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열거가 나와 있죠. 자, 이 열거에서 무엇을 느끼면 좋겠습니까? 유사성을 느끼면 좋겠죠. 어떤 존재들이에요?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실업자. 어제 버스를 탔던 이 사람들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 시민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 무엇이다? 성애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의 펀치라인,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발상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새벽에 피어있는 성애꽃이 바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내뿜은 숨결 속의 그 수분이 만나가지고 새벽의 성애꽃으로 피어났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어때요? 예찬적이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죠? 아니, 성애꽃이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성애꽃을 피워낸 건 서민들의 숨결이야. 그런데 이 숨결로 피어난 성애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럼 당연히 이 화자는 이 사람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들의 입김이 성애꽃으로 피어났는데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이 발상에서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무슨 전시회에 온 것처럼 막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보고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한다. 당연히 여기서는 긍정적인 태도인 거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이 드러납니다. 차가운 아름다움, 이거 이제 역설법이라고 해석도 꽤 합니다. 왜냐면 이제 차갑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보통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아름다움은 긍정적 의미로 쓰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 정도의 표현 갖다가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하여간 역설법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 성의꽃에 대해서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힘겨울 현실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성의꽃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누가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이 한숨과 이 숨결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까 나왔던 입김과 숨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성의꽃의 근원이 된, 재료가 된 그 숨결과 한숨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서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과 애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자,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서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는 게 주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성의꽃 예찬하고, 그리고 서민들 예찬하고 연민하고, 그 다음에 애정 드러내면서 성의꽃을 표현하는 데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시의 내용이 살짝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게 주된 주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의꽃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보는 거야. 뭐가 보여요? 당연히 창 밖의 현실이 보이겠죠. 창 밖의 현실이 보이겠죠. 자, 그런데 그 창 이렇게 보니까 창가에 푸석한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리는 거는 갑자기 무슨 상상했냐면은 성의꽃이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우고 딱 이마를 대고 봤는데 바깥에서 누가 바로 보고 있는 상상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린다는 건 진짜 바깥에서 물리적으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른다는 거. 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자, 바로 이 친구의 얼굴이 바로 이 푸석한 얼굴이겠죠. 자, 면회마저 금지됐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면회가 왜 금지됐을까? 아마도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기에 지식인 혹은 민주운동 탄압으로 인해서 면회가 금지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면회마저 금지됐다는 것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거는 뭐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뭐 그런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제가 그러니까 요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나는 요 전환 같은 요런 느낌, 그러니까 뭐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하여간 마지막 세 줄을 보면서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버스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이 성의꽃을 볼 때는 비록 바깥은 추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자기 일상을 고단하지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예찬이 성의꽃에서 더 주가 된다면 이제는 그 성의꽃을 지우고 바깥의 현실을 보니 너무나 어두운 시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의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 시의 첫 번째 주제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입니다. 자, 그게 이제 성의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할 때 부정적 현실이라는 키워드와 서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치적 혼란기, 군사독재 정권의 어떤 이런 반영론적 해석을 많이 시도를 하는 그런 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의꽃 해설을 여기서 마칠게요.